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련해서 앞에서 취소의 제한 얘기가 출제 포인트로 계속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의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얘도 그래요. 양들이 대단히 많은데 답되는 몇 개 명제를 외우는 게 제일 답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이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딱 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26회 때가 구성이 됐던 문제인데, 일단은 다시 갑시다. 제한능력자, 이거는 민법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 자,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 할 때 제한능력자 등 이런 것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 관련해서 자, 취소권자,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이 제한능력자와 법률 행위를 한,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적기간 추삼 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경과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명제 보셨고요. 자, 취소가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 즉슨, 자,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103조 위반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허용되지 않았었고요. 민법 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피해자만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이제 받은 이익, 무효가 됐으니까 받았던 건 다 서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상환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하고 법률행위 한 사람 자체가 잘못이 있거든. 그래서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어떻다? 반환을 하면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미성년자가요,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요. 계약금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이름, 미성년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나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받겠죠. 그래서 계약금 받아서 어떻게 클럽에 가서 즐겁게 씁니다. 그 돈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을 해요. 자, 죄송한데 나 제한능력자인데 취소할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어떻다?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클럽에 쓰고 남은 돈 얼마 있으면 나머지 잔금 입금하면 어떻다?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민법 조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가리 이 미성년자들이 대한민국 거래대사를 초토화시켜버리겠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법이 돼 있다고. 그럼 미성년자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압도적이지, 누가 봐도 노안으로 보이는 애들,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18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복덕방 가서 그냥 금매라고 얘기해. 금매. 3억짜리 물건인데 2억에 팔게요. 계약금 2천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하루 동안 2천만 원을 주라고 써. 못 쓰면 하루 더 쓰는 거지. 못 쓰면 또 하루 더 써. 하여튼 다 쓰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지. 취소할래요. 그럼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런 놈의 새끼들이 또 있었다는 거야. 이런 놈들이 있었다는 거야. 법에서는 현존 이익, 제한능력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놈들이 있었어. 그래서 법에서는 현존 이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금 전부를 얻었다. 바로 현존 이익으로 아예 판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돈 전부를 얻었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에는 딱 한 문제, 8년 동안 한 문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과의 차이를 보셔야 돼. 바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나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와의 차이를 시험에 물어봐요. 자, 우리 앞에서 상대적 무효가 되면 어떻다?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 그리고 마지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어떻다?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특이한 게 이거라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건 상대적 무효이고 상대적 무효이면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냐면 갑이 제한 능력자야. 미성년자야. 얘가 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어리버리한 애가 법률행위를 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취소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이 얘가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대리인이나 본인이나 또는 승계인 등이 뭘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이게 상대적 무효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과 언론 계약 체계라고 등기를 넘겨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병은 선이라고 주장을 해. 몰랐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취소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선의일지라도 제3자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출제 이슈. 왜? 나중에 사기 강박이 있다는 의사표시나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아요. 사기 강박에서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리고 얘한테 넘겼다고. 그래서 얘가 선의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고. 그럼 선의 제3자는 설령 취소권 행사가 되더라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뭐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재산을 다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출제한 이슈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는 바로 취소했을 때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출제 이슈. 자, 우리 앞에서 그거 공부하셨잖아.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 관련해서 다시 유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등등등과 관련해서 아예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매수인의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듯이 이것도 다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선의 제3자도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출제 이슈. 바로 질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할 수 있다. 가능하죠?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만든다고요. 제한 능력자 얘기에서는 무조건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결론. 두 번째 질문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악의 제한 능력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현존이익이니까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다 반환하면 된다. 악이고 선이고 따져묻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민법에서 전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자 이런 것들 지급할 필요 없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물론 아까 악의 제한 능력자가 나쁜 놈이어서 다 써버리고 그랬을 때 생활비로 썼으면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답이 안 돼. 그래서 다시 갑시다.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하셔야 돼. 거의 안 나오는데 제한 능력자 얘기만 나오면 미성년자 얘기만 나오면은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지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돼.
여기서 쟁점들 하나, 둘, 셋, 넷, 뭐 다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드리는 게 답이라도 똑바로 외우자. 답이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등등등 해서 뭐 틀리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기존에 한 10년 사이에 나왔던 쟁점이라도 정확히 외우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걸 외워봐봤자 실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효용성이 없어. 그래서 관련 기출 문제. 미성년자, 갑은 법정되는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자, 그리고 나서 병이 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지문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어떠다? 소급해서 무효.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알고 모르고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다고 그랬어요. 3번 지문요. 자, 갑과 을에 반한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요거 또 한번 또 외워야 되지. 진짜 미치겠다 그냥. 211페이지. 페이지까지 외워버리겠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11페이지. 페이지 삑사리 나면 모양새 없는데 맞아요. 211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나와 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거 피, 배, 임 이렇게 외웠었죠?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 그 다음에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 요 네 가지는 어떻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라든가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 담보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배당금 먼저 반환해야지 소유권 이전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임대차 보증금 반환 먼저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바로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교재 몇 페이지? 48페이지 뒤에 3번 지문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나와 있죠? 다 있다고? 없는 거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아까 이제 현존이익 한도를 이렇게 사례로 구성을 했었고요.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병이 취소했다 할지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틀렸다고. 선의 제3자 선의 정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지금요 16년 동안 사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서 출제 직접 삼았던 포인트는 요거 따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내도 똑같은 거야. 이건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안 내고 있으니까 안 나는 건데 어찌됐든 앞으로 문제 구성하더라도 유형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다. 해서 현존이익 한도 얘기 그리고 생활비 첨부 이게 판례 지문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의 제3자가 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특기할 만한 거. 나중에요.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가 되게 되는 선의 제3자 보호받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 상식 중에 상식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영역들을 따져 묻게 되면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좀 특이하다 할까? 약간 어렵다 할까? 이런 것들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요. 아까 우리가 선의 제3자의 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그 다음에 해제 소급해부터 보호받는 제3자,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한 자, 가등기를 한 자, 가압류 집행을 한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자, 이런 애들,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나머지 임대차니 등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가압류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어찌됐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 얘들만 도배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준비하실 때는 아예 답 외우고 들어가면 아주 편해진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토픽 단위로 답을 미리 외우는 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취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미리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부당이득은 서로 반환해야 될 테고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 이게 전체 뼈대인데 뼈대랑 아무 상관없고요.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좀 엽기적인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자 문장을 보니까 이런 식이야. 의사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어떻다? 중과실이 없다는 종자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근데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다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두 번째 이슈 바로 스스로에게 중과실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취소를 못하게 막고자 저지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은 어떻다? 너에게 중과실이 있으니까 어떻다? 이때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럼 취소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이 사람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다 중과실이 있음을 어떻다 입증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뼈대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자 취소 착오 관련해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이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착오가 아니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파생되는 게 오표시 무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저걸 알아야 돼. 자 우리가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백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해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번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건 뭐가 됩니까? 4번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시 갑시다. 자 3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3번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으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등기 과정에서 실수로 등기 신청서를 잘못 내가지고 4번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왔다.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4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번지에 관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테고 매수인은 여전히 어떻다? 3번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매도인이 3번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다? 소유권을 3번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거야. 거래 당사자가 X 토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상물을 실수로 Y 토지로 Y 토지를 거래 대상물로 기재를 한 경우 자 이때 자 설령 표시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건 아무런 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계약서 안 써도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약서 없어도 이미 두 사람 사이는 어떻다?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매매 의미였어요. 그래서 근데 계약서에다가 Y 토지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서 매매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그러면 계약서를 아직 안 썼어요. 그러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냐라고 했을 때 성립한다고. 우리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불요식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약법 수준을 논의하는 건데, 다시 아무것도 아니야. 갑하고 을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다? 갑과 을 사이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계약서 아직 안 썼어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실수로 딴 집원을 썼어. 그래봤자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미 이 사람 두 사람 사이는 여전히 어떻다?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자, 갑하고 을,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 얘기를 했어. 야, X 토지 이렇게 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라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계약서를 쓰고 말고는 아무 상관없이 X 토지에 대해서 어떻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럼 성립했다고. 근데 굳이 그냥 쓸데없이 계약서를 써. 근데 실수로 Y 토지라고 표시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Y 토지라고 표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여전히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어떻다?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다. 그러면 Y 토지라고 표시한 건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야. X 토지는 매매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Y 토지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 어차피 무효야. Y 토지라고 표시를 한 부분은 어차피 뭐라고요? 무효라고. 취소는 뭐야? 취소는 일단은 유효는 유효야. 이걸 이름하여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유동적 유효가 뭐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석상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동적 유효. 일단은 유효이지만 취소권 행사가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때 이것을 유동적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애초에 무효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죠? 애초에 무효면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고. 다시 그림을 잡으셔야 돼. 애초에 무효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취소를 안 해도 무효인데 뭐하러 또 하면 또 취소를 하냐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소위 의미상 유동적 유효가 됐을 때. 자, 제한 능력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사기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굳이 한다면 일단 유효라고. 유효. 일단 유효라고. 다만 나중에 추삼 한십 지나기 전까지 어떻다?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권 행사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다시 갑시다. 그림을 잡으셔야 돼. 다시. 어떤 법률에게 무효다. 확정적 무효를 얘기합니다. 그냥 무효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생각나면 아무 때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설령 등기가 넘어가서도 어차피 그 등기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한편 지금 유동적 유효라고 해서, 자,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은 일단은 뭐가 된다? 유효입니다. 근데 추삼 한십 지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이때 뭘 할 수 있다? 이게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 게 유효가 됐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 잡으셔야 돼. 다시 갑시다.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서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다가 Y 토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Y 토지라고 표시한 부분은 무효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무효라고.
의사의 합치는 X토지인데 뭐라고 Y토지라고 표시를 해? 표시를 하는 건 지들 마음인데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무효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정리하면 O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의사의 합치는 X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를 했다. 그럼 Y 부분에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Y 부분은 어차피 무효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미 무효이면 뭐라고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취소권 행사는 일단 유효였고 초삼 한 10이 지나기 전일 때 뭘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것을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워요. 이 파트가. 다시 무효면은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을 행해서 취소권을 주장하는 건 정신병자야. 취소는 세 가지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X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체가 있고 계약서에다 Y토지라고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Y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O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일단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이슈. 자, 원래 중요 부분에 착오이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과실이 대신 없어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뼈대 잡는 거야. 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두 번째,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볼까요? 동기가 착오를 하게 된 매매의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되거나 상대방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일단 나중에 외우실 때는 무식하게 유의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데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자, 갑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라고? 매도인 갑이 이 토지가 앞으로 6개월 내에 개발 예정지로 발표가 될 거다. 현 시가가 1억이고 개발 예정지로 발표가 되면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1억 5천에 사라 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을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킵니다. 왜? 개발 예정지가 아닌데 개발 예정지라고 개뻥을 믿은 거야.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죠? 다시 이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6개월 내 개발 예정지 발표가 있다라고 매도인이 뻥을 쳤다고. 그래서 매수인이 실제는 아니니까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말을 믿고 샀다고요. 1억 5천에. 근데 6개월 지나 보니까 개발 예정지는 그냥 그런 기미도 안 보여. 1년 지났어. 웃기고 있어. 개발 예정지는 쓰레기 매립증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려. 땅값 더 떨어지게. 그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중요 부분에 착오니까. 개발이 될 걸 전제로 샀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착오니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판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매수인 얘기를 한 거야. 매도인이 개발 예정지로 해갖고 1년 전에 6개월 사이에 개발한다고 개뻥을 쳐가지고 내가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50% 비싸게 더 샀다. 근데 개발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매도인이 얘기하기를 계약서 보시라. 계약서 봐봐. 계약서에 개발된단 말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 없잖아. 라고 얘기한다고. 없잖아. 라고 매도인이 항변을 한다고. 근데 판사가 쭉 보니까 이게 1억짜리 1억에 샀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를 그렇게 하면 다 1억인데 이 정도 가치면 1억 5천에 샀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원고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매도인 측 변호사가
계약서 보시라. 개발 뭐 이런 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냥 얘가 지른 거다. 나 1억 5천에 팔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와서 사겠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빤히 보이는 거야. 이게 분명히 개뻥 쳤구나. 왜 다들 다 여기 사는데 왜 1억 5천에 사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를 매매 동기가 설령 계약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동기가 분명히 상대방이 이런 개뻥을 친 게 빤히 보인다. 즉 유발되거나 제공이 된 경우에는 어떻다? 사고리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례에서 취지는 뭐냐면은 이 판례에서는 결국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시험에는 판례지문 그대로 구성되니까 유발됐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신다고. 유의해 첫 번째 이슈예요. 유발했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죠.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지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보니까 착오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이때는 원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서 외울 게 뭐라고요? 이용했다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용했다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비슷한 사안이야. 자, 갑소유의 X 토지가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가가 대부분이 1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을이 갑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꼭 팔아주세요. 1억 8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갑은 알고 있어. 이 땅은 개발 예정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옆에 있는 Y 토지부터 개발된다는 걸 갑은 이미 알고 있다고. 근데 이 어리버리한 놈이 정보를 어떻게 잘못 집어를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시가보다 80% 높게 금액을 제시를 해. 그럼 일단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죠? 그리고 대신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잘못 알았으니까 어떻다? 중과실이 있죠? 매수인한테는 중과실이 있다고요.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지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되죠? 근데 갑이 이거 시가 1억도 안 되는 물건인데 1억 8천에 팔아먹었다고. 이거는 갑이 상대방의 중과실을 이용을 한 거야. 모른 척하고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용을 한 경우에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니 그 얘기라고요. 아, 미안해요. 그냥 처음부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유의해 취소할 수 있다. 싫다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며.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이거 다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 아, 이 새끼가, 아까 얼마래? 1억 8천? 1억 8천? 집안을 잘못 알고 찾아왔다는 얘기야, 뭐야? 웃긴 새끼일세? 내가 매도인 같으면 어떻게 돼? 정순하게, 선생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개발 예정지가 아니니까 옆 땅을 1억 8천에 사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굳이 해석하면. 근데 모른 척하고 쌩까고 옳다구나 잘 됐구나 싶어서 팔아쳐먹었을 때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중요 부분에 차고. 그리고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상대방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저기 해지할 때도 나오는데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착오를 일으켜서 매수하겠다고. 그 다음에 중과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다시.
갑과 을 사이에 엑스토지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전제 을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고 중과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시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정도에 불과한데 1억에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어떻다? 바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천짜리인데 1억이 상관 뭔가 실수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제 뭘 하려고? 바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상대방이 이행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한 갑이라는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중에 해제하고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고 하는 와중에 먼저 갑이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야. 그럼 을은 벙 찌는 거야. 나 취소하려고 그랬었는데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고 아까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갑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야. 번격부로 콩 구워 먹듯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때 을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익이 있다라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익이 없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갑이 이미 해제를 했다고. 그럼 이미 뭐라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이 계약 자체가? 그죠? 갑이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을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근데 을이 취소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취소하게 되면 또 뭐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법률의 효력은 똑같이 소멸한 건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할 실익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는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을이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다? 이때 을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문제 보니까요.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를 한 사안입니다.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을은 이제 매수인 을은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 일단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한 80% 정도 이상을 커버하는 문제가 이거야.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착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제일 뒤를 봐야 돼. 취소할 수 있다냐 없다냐를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동기가 유발됐다. 근데 그게 중요 부분에 착오다라는 전제에서 그 동기가 유발되게 되면 계약서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유발했을 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이 중과실을 이용을 했다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매도인이 해제하게 되면 어떻다?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어떻다?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니까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는 지금 8년 사이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문제가 나왔었네.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그런 이슈고요. 지금 모든 문제는 뭐야?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 싸움으로 가셔야 돼. 딱 한 문제만 이상한 질문이 뜨는데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 싸움으로 가셔야 돼. 해서 첫 번째 교재 49페이지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해서 틀리게 구성했죠. 이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 지문이에요. 다시 갑하고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Y 토지라고 잘못 표시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고자 하는 건 X 토지인데 계약서에 Y 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Y 토지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와, 이게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 매매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요. 근데 계약서에 Y 토지라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Y 토지 부분은 무효래니까. 다시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서 사고 팔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통화할 때 자 X 토지야라고 다시 후보를 봤다고. 근데 만나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해서 Y 토지라고 표시를 했다고.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Y 토지라고 표시해도 그건 어차피 무효이고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뭐에 대해서 X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Y 토지 부분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면 갑이야. 차고자 Y 토지로 잘못 계약서를 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 사람 뜻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다시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워요.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이 문장이 되게 까다로운데 다시 자. 을이 글씨를 잘 쓰나 봐. 을이 글씨를 잘 쓰나 봐. 미리 전제를 삼읍시다. 또는 을이 컴퓨터로 타이핑을 잘하나 봐. 갑은 컴맹이야. 잘 몰라.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 을이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10원을 잘못 표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10원 잘못 표기하고 도장까지 찍어버린 거야.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을이 어머 내가 타이핑 잘못했네 미안했었잖아. 자, 기존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번을 잘못 표시했어도 계약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 간의 의사의 합치 그게 X토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X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바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정정이죠. 야 계약서 우리 잘못 썼더라 야. 나 계약서 잘못 썼으니까 나중에 소유권 이전기 할 때 검인 받으러 가야 되고 등등 하니까 나중에 복잡하니까 숫자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취소가 아니라고. 취소하면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고 우리가 계약서 숫자 잘못 썼으니까 정정하는 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어려웠어. 차고자의 진위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이건 표현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법률의 효력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제일 까다로워요. 일단 그렇다 치고 요걸 제외 나머지는 간단해요.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까다롭구나. 해서 볼까요? 지금 이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가가 8천짜리야. 시가가 8천짜리라고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알고 있어. 8천이라는 걸.
근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1억에 매수를 한다, 매매를 한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 좋아 말이야. 지금 시가가 8천인데 나는 8천에 팔 의사가 전혀 없어. 8천에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자기가 보기에 앞으로 3년 안에 이게 50%는 뛴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8천에 팔 의사는 전혀 없어. 근데 매수인도 이 토지가 3년 안에 한 50%는 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천에 사고는 쉽지만 매물이 없다고. 그래서 1억에 산다고. 앞으로 오를 걸 대비해서 반반 나눠 먹자 이런 얘기야. 그래 놓고 나서 누가 매수인이 8천짜리인데 나 사고 있다라 의사표시했네, 취소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미리 계약서를 쓸 때 약정을 한다고. 시가보다 무려 20%는 높게 거래가 되는데 최소한 나중에 중요번호 차고 중과실 이런 개소리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 간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착오는 없다는 얘기예요. 착오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리 어려워. 3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에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지번을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없죠.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해.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건 지번만 지번만 정정을 하면, 계약서만 뜩뜩 긋게 되면 어떻다? 해결되는 문제. 이건 취소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야. 취소는 뭐라고요? 소급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취소의 문제. 해서 하여튼 1번 점은 제일 까다로웠고요. 일단 유보. 나머지 간단한 거 하십시다. 두 번째 질문부터 보니까 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이스죠? 답 아니죠? 답 아니죠? 답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전제로 해서 유발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된다고. 기승전결의 기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야. 두 번째,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답 아니죠? 이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파트에서는 유의해 들어가면 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셨죠? 유의해 없으면 어떻다고요? 답 아니라고. 유의해 없으면 어떻다고? 답이 아니라고. 이거는 과정 얘기를 던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례 지문이라 그래. 답이 안 돼.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유의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3번. 자, 뒤에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서 개발 불가능한 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법에서 용도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땅 사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가 있다. 답 아니죠? 지금 이거 보면서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힘들어 죽겠다. 그냥 뒤에. 자, 일단 답 아니죠? 아니죠?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답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패스. 7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패스. 8번,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패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우선 끊어서 가십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팔이라고 그래. 답이 안 돼. 답이 안 된다고 민법에 이런 조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채무자니 농지니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잖아. 지금 이 파트를 가실 때 공부를 잘못하면 뒤져요. 판례를 막 외우기 시작해. 판례를 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뒤져. 일단은 힘들어서 죽어. 근데 답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 9번 보니까 9번까지 하나 볼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을 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9번쯤 보고 있습니다. 교재 그 50페이지의 9번쯤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착오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는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 뭐다? 의사표시의 취소 제도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답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봐서는 안 돼. 그래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파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기억할 게 오표시 무효 원칙 이 개념 하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 뭐라고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표의자가 두 번째 박스 1번 질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해서 지금 표현이 좀 어렵다. 앞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임은 착오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되고, 중과실 부분은 의사표시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자가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보니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자 누구? 착오자의 상대방이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죠. 다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간다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어떻다?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 상대방 병은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갑은 계약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음을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중과실이 있음을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문장 다시 가볼게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력을 부인하는 자. 누구죠? 취소하고자 하는 자죠.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없던 일로 돌리고 싶은 사람 뭐야?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는 거지. 다시. 내용은 별게 없어요. 다시 갑시다.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체결됐습니다. 을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을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어떻다? 입증해야 될 것이고, 이때 이 법 취소를 못하게 막고자 하는 사람, 그대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이 상대방은 이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질문 가볼게요. 말 더럽게 어려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는 누구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이 법률의 효력을 부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더럽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답은 겁나 쉬워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51페이지 가서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읽으시면 안 돼. 이런 걸 뭐라 불러? 판례라고 불러요. 시험 지문에 예시값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뭐 토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패스라고, 판례니까. 자, 그리고 나서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끝머리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외웠던 게 유발, 이용, 해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해서 틀리게 뽑은 거예요.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뒤에 이용 나와 있죠? 이용 나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죠? 유발, 이용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끝머리 바로 가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게 취소권 행사한다 해서 오른편.
자, 매도인이 해제하면 매수인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죠? 답을 두 개나 뽑았네요. 3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자,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 다시,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다. 무효. 무효인 법률 행위는 없다. 이것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권 행사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취소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소리가 뭐였냐면 상대방이 매도인이 해제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을 이제 분석을 쭉 해두게 되면 여기는 되게 보시다시피 까다로워요. 판례들이 우주수 나와. 근데 판례는 하나도 답이 안 됐어. 그저 외울게 유의해라고 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을 때 두 번째가 중과실을 이용했을 때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는 바로 오표시 무예 원칙이라고 해서 오표시 잘못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 나왔던 주제는요. 오표시 무예 원칙 관련한 지문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판례가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판례를 절대 읽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돼요. 자, 농지, 이런 공무원 이런 얘기 나온 법에 없는 말이라 다 판례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 답이 안 돼. 왜? 판례 그 출제된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 한 번 나오고 10년 동안 안 나와. 그러니까 특정한 판례를 외웠다 한들 시험장에 가서 뭐라고요? 전혀 보탬이 안 돼요. 민법에서 판례라고 할 것들이 있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선의 제3자니 뭐 이런 것들, 계약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외우는 걸 제외하고 뭐 구체적인 구질구질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패스. 아니. 그걸 지금 외운다 한들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요. 유사한 판례를 또 끌고 나온다고. 그럼 시험장 가서 유사한 판례를 또 파기 시작해. 그럼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는 지금 판례들이 무수수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면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게 오표시 무예 원칙에 걸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요 정도까지. 요것만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을 다 풀 수 있고요. 이걸 지금 2년에 한 번 걸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걸 외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왜? 외워지질 않아. 그때는 답을 풀어가는 방식은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사기 강박 이어서 보겠습니다.